경자년 정월 초하루를 맞아 시민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정읍 상수도관로가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정읍 시내와 고부면 등 4군데 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라북도가 440억 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지만 정작 농촌은 이 예산을 쓸 청년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의 30%가 연매출 10억 원을 밑돌아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정월 초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많은 시민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 설날 표정을 김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을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에게 절을 올립니다. 이어 자식들이 세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직접 세뱃돈을 주며 경자년 새해 덕담을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금년에는 모두 다 노력해서 이루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모처럼 한데 모인 가족 덕분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올해 2020년에는 원하는 일 다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공원묘지는 성묘에 나선 가족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후손들은 살아생전 조상의 모습을 떠올리며 올 한 해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모든 식구 건강하고 올해 한 해 다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포근한 날씨 속에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잠시 전통놀이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 설이었기에 더없이 정겹고 넉넉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오는 귀성길 구간은 2시간 12분으로 평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로 올라가는 귀경길은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성묘를 마친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귀경 방향 정체가 오늘 밤 늦게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직경 800mm 상수도 관로가 파손돼 정읍 시민들이 설 연휴 이틀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갑자기 물 사용량이 늘어나 관로를 잇는 고무 패킹이 파손되면서 정읍 시내와 고부면 등 4개 면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자원공사는 물차 47대로 아파트에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생수 23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밤샘 복구로 정읍 시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지만 면 지역은 오후 6시쯤 수돗물이 공급돼 시민들이 설 연휴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올해만 440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 1,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 정작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 지역은 지원할 청년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최진아 씨는 지난해 말 용역 보고서 등을 만드는 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2년간 급여를 지원받고 3년째엔 고용촉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에 있으면 따로 많이 드는 비용도 없고 여기에서 그 뉴웨이브 지원 사업으로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와 예산 대부분이
군산과 익산, 완주, 전주 등 일부 시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 지역은 사업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과 대상 인원도 부족하고 사업의 다양성도 떨어집니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청년이 없어 모집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 농업법인 입장에서야 지원받고 청년을 쓰면야 가장 좋지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사업 추진하는데도 힘들기는 하죠. 농촌 지역 자치단체가 주로 인구 비중이 높은 노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청년 사업 발굴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대 2년의 지원이 끝난 뒤에는 고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너무 단기적인 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지만 지역 주도형 일자리도 상시적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매장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30%가 넘는 로컬푸드 매장의 연매출은 10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하는 생산 농민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6차 산업과 연계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박원희 씨가 로컬푸드 매장에 딸기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귀농한 박원희 씨는 딸기와 양상추 그리고 농산물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니드가 2차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있으셔가지고 딸기 잼뿐만 아니라 딸기 젤라또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 귀농 귀촌인이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의 45%. 귀농 귀촌인은 나이 든 농민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된 완주군은 인력 양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업, 창직, 귀농, 귀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가공, 체험, 교육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라북도 38개 로컬푸드 매장 가운데 농가 레스토랑이 있는 곳은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판매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키우기 힘든 만큼 6차 산업의 거점 공간을 갖추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1차 농산물을 팔을 때는 농가 수익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가공, 3차 체험 관광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그런 융복합 거점 공간을 만들므로써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 14곳의 연매출은 10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생산력을 보강해서 6차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전북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지난해 2배인 16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8,872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정부 지원액은 83%에 그치면서 전북의 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복지 예산이 1,500억 원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율이 시군마다 다른 가운데 국가예산 지원 비율이 70%에 불과한 전주와 지원 비율이 80%인 익산, 군산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산업연구 용지의 매립은 활발했지만 관광 레저 용지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생명 용지는 86%의 가장 빠른 매립률을 보였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산업연구 용지도 19.4%의 매립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관광레저 용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가로 사업을 펼치지 않아 매립률이 1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되는 비례대표 시민 선거인단 모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금까지 5,000장의 선거인단 신청서를 접수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중앙당 온라인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당초 목표로 잡았던 3만 명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순위 결정의 30%나 반영되는 만큼 전북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할수록 염경석 도당위원장이 안정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마다 운영해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장이 사안 조사를 거쳐 자체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학교폭력에 대해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해자나 피해자는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과 5톤 미만 화물차 운임 지원이 50%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군산 계야도 항로의 여객 운임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격포 위도 항로는 3,3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되고 군산 어청도, 격포 왕등도 항로는 최대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사진 정보를 미리 저장해 승선권을 발권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장수경찰서는 오늘 오전 0시 54분쯤 장수군 번안면의 한 교차로에서 44살 A씨가 몰던 외제 승용차가 도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